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드로잉 재료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필이 있는데, 연필은 주로 우리가 그 미술 전문가용 연필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 삽이라고 써 있죠. 4B라고 하는데, 이 B자는 무른 정도를 나타내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진해집니다. 연필 심이 무르기 때문에 진하겠죠. 그래서 2B, 4B, 6B, 8B, 9B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하드의 약자로서 딱딱하기 때문에 더 연하게 나오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드로잉 소묘를 할 때는 4B나 2B 계열로 스케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깍지라고 해서 연필이 짧아지거나 긴 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젤에서 판화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제 책상 위에서 그릴 때는 빼서 이렇게 연필 글씨 쓰듯이 연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르코 칼을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우개는 일반 지우개예요. 말랑말랑해서 잘 지워지죠. 이걸 보통 떡지우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 지우개는 플라스틱 지우개로서 아주 딱딱해요. 이 일반 떡지우개보다는 딱딱하기 때문에 예리한 부분을 묘사하거나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우개는 단순히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는 지우개는 수정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흰색 부분, 밝은 부분을 그리는 하나의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흰색 연필 맞죠? 자, 그래서 일반 지우개, 플라스틱 지우개, 그리고 일반 딱딱한 지우개 같은 경우는 외곽선 같은데 외곽선을 정리할 때는 요 딱딱하기 때문에 외곽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전동 지우개라고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섬세한 부분을 묘사를 할 때 흰색으로 유릭한 그런 지우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연필을 한번 깎아 볼 텐데, 여러분들 요즘에 연필을 많이 깎지는 않죠. 하지만 미술을 할 때는 연필을 기본적으로 깎을 줄을 알아야 돼요. 연필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깎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동 연필 깎기가 있겠지만은 미술을 하려면은 연필을 깎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깎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필을 글씨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들을 긋기 때문에 금방 연필이 닳게 돼요. 그래서 연필을 보통 글씨 쓸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깎아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길게 밀면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처음에 깎으려면 되게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여러 번 미술을 많이 접하게 되면 연필을 많이 깎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조금 더 수월하게 연필을 깎을 수 있겠죠. 연필심을 보통 글씨 쓸 때보다 조금 길게 깎아도 이게 연필심이 두껍기 때문에 잘 끊어지진 않아요. 물론 너무 힘을 세게 주면은 부러지겠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연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수업 전에 이렇게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길이로 적당하게 깎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이렇게 그대로 연필심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도 살짝 연필을 끝부분을 잡아서 칼 끝으로만 살짝 앞부분을 깎아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렇게 연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필을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젤에서 잡을 때는 이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들은 요즘에는 이젤에서 잘 그리지 않는데 예고 입시나 그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그 이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잡을 때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연필과 엄지손가락과 팔이 일직선이 되도록 잡아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리고 연필을 길게 잡는 이유는 긴 선을 그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보통 뒤쪽을 잡으면 연한 선을 그을 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뒤쪽을 잡고 그어주면 연한 선들이 나오죠. 근데 조금 더 짧게 잡으면 조금 더 진한 선을 그을 때 좋겠죠. 그리고 더 진한 선을 그을 때는 더 짧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진하게 그고 싶다. 그러면 보통 연필 글씨 쓸 때처럼 이렇게 바짝 잡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연한 선을 그을 땐 뒤쪽, 진한 선을 그을 때로 앞쪽으로. 물론 책상 위에서 할 때는 이제 깍지를 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지우개 사용법에 있어서 지우개는 여기서 이렇게 지우기만,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번 꾹 눌렀다가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조금 자기가 좀 지나치게 진하게 된 부분을 빼낼 때도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꾹 눌러오고, 그리고 모서리, 외곽선, 아까도 말했지만 외곽선 같은 데를 깔끔하게 정리해 줄 때는 이렇게 잡고서 모서리를 이렇게 당겨주면 외곽선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것으로 미술 드로잉 하는데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데 기본적인 미술 도구 세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선을 그어서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드로잉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드로잉 기초 선 긋기를 연습을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점과 선과 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보통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죠. 이 면이 모이면 이제 덩어리, 양감, 입체물이 되겠죠. 입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림 그릴 때는 점으로 찍어서 그리는 화가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점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대부분이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선을 참 잘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잘 긋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그 면을 만들어서 입체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직선은 일단은 보통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보통 잘 그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을 반듯하게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 곡선은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직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재인데 가로를 이용해서 선을 긋는 것을 이거를 보통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것을 해칭이라고 해요. 해칭. 그래서 가로로 해서 선을 그으면 가로 해칭.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 이 위에다가 다시 세로로 선을 그어서 더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세로 해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진한 색을 그으려면 가로 세로 위에 다시 사선 해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사선 해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 때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똑같은 선을 갖다 계속 그어가지고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도 긋고 또 세로도 긋고 사선도 긋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사선도 그어가지고 계속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로, 세로, 사선, 가로, 세로, 사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조금 더 어두운 명암이 만들어지겠죠.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 사각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보통 가로 해칭과 사선 해칭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겹쳐진 부분은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겠죠.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사선. 계속 다른 방향의 선들을 이용해서 이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면 선을 이용해서 입체물을 명암을 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드로잉 재료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 외 건식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필, 미술 전문가용 연필, 사비 연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구비는 굉장히 진하고 점점 H 계열로 갈수록 연해집니다. 대신 강도는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단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연필이 구성되어 있고 꽁테라고 되어 있는데 꽁테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프랑스 화학자 이름을 따서 한 건데 보통 목탄이나 수수로 되어 있는 그 드로잉 재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고착성이 잘 도화지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색들이 흑색이나 회색, 갈색, 백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건 보통 대생이나 크로키 같은 거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지만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드로잉 재료입니다. 그리고 색연필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색으로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채색을 할 때는 이 색연필이 수채 색연필이라는 건데요. 워터컬러 펜슬이라는 그 재료를 다루게 되는데 그 재료는 색연필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물로 이렇게 칠하면은 그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변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채색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파스텔이죠. 여러분들 파스텔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파스텔은 이게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주로 바탕면을 그리거나 문지르기를 위해서 문지르기 기법으로 보통 부드러운 최대한 톤을 갖다가 만들 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파스텔이라는 게 있고 아까 설명했었던 목탄이 있어요. 목탄은 주로 이제 그 오동나무나 또는 포도덩쿨나무 이런 종류의 그 숯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울 때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될까? 이것은 보통 식빵 조각으로 이렇게 지우면은 이게 잘 지워집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걸로도 크로키를 해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인지 이거를 보통 우리는 색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밝고 어둡기로 칠할 것인지 그것은 명도라고 해요. 명도. 그리고 어떤 맑고 탁한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채도라고도 합니다. 색상은 무슨 색으로 칠할 것인지, 명도는 어떤 밝고 어둡기로 칠할 것인지, 채도는 얼마만큼 맑고 탁한 정도로 칠할 것인지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색의 삼속성이라고 해요. 색의 삼속성. 그래서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해서 빨로파 그리고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또 주황이 되고 또 노랑과 파랑이 섞이면은 이제 녹색이 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색깔을 섞어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색을 칠하게 되겠죠. 이 명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0부터 10까지 이렇게 명도 단계를 표현을 합니다. 명도란 것은 한문으로 밝을명 정도도로서 밝고 어두운 정도를 0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0부터 10까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명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소묘를 하게 되고 드로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색상보다는 이렇게 명도와 채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일단 명도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게 0부터 10까지니까 몇 단계예요?
바로 11단계입니다. 11단계로 표현이 된 거죠. 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도가 높다, 밝은 거예요. 명도가 낮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10부터 명도가 높은 10부터 명도가 낮은 0번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도란 뭐냐면 맑고 탁한 정도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물을 금방 떠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맑잖아요. 되게 채도가 맑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붓을 하나 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약간 탁해지겠죠. 근데 거기다 또 다른 물감 붓을 빨았어요. 또 탁해지죠. 그러니까 채도는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맑고 선명하게 그리고 싶으면 채도를 높은 색 써야 되고, 그리고 색상을 많이 섞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채도를 좀 떨어뜨려 주고 싶다 그러면은 물감들을 여러 색들을 섞거나 화이트나 블랙, 흰색이나 검정색을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려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미술 용어를 설명드리면 이 명도와 채도, 이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톤이라고 해요. 톤. 한국말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 그래서 요런 단어를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할 때 몇 가지 선생님이 미술 용어를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둬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톤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색상, 명도, 채도, 색상과 명도를 합쳐서 톤이라고 한다. 분위기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명도하고 채도를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특히나 명도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세계 3속성 중에서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톤, 분위기라고 했죠. 자, 그런데 명도 단계는 몇 단계? 11단계. 그 11단계에서 명도가 높은 것은 10, 명도가 낮은 것은 0인데 10, 9, 8, 7 요렇게 명도가 높은, 숫자가 높은 쪽은 여기를 밝은 톤이라고 해요. 19, 8, 7이. 그리고 6, 5, 4 요 정도 명도가 되는 것을 보통 중간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 2, 1, 0 이 부분은 어두운 톤이라고 해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밝은 분위기, 중간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이렇게 명도 단계를 또 톤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명도 단계는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밝은 톤은 19, 8, 7로 보통들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은 제일 밝은 거죠. 이 색은 뭐예요? 도화지 색깔이죠. 아니면 지우개를 그린 부분이죠. 도화지 흰색, 우리가 표현하는 흰색이고, 흰색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어두운 톤에서 제일 어두운 0번, 이것을 다크라인이라고 해요. 하이라이트, 다크라인. 요것도 미술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밝은 톤에서 제일 밝은 부분을 뭐라고? 하이라이트라고 하고요. 밝은 톤은 명도 단계로 19, 8, 7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제일 밝은 것은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중간 톤은 6, 5, 4로 구성이 되어 있다. 6, 5, 4. 그리고 어두운 톤은 3, 2, 1, 0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두운 것을 뭐라고 한다? 다크라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 연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이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밝은 톤이 있고, 중간 톤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톤이 있고, 다크라인이 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돼야 됩니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정육면체를 그릴 때 그림자의 바로 옆에 부분에 빛이 반사돼서 어두움 안에서 살짝 밝은 부분이 있어요.
살짝 밝은. 그렇다고 밝은 톤이나 중간 톤처럼 그렇게 밝진 않은데 밝은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부분을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반사광. 어두움 안에는 주변의 빛들이 반사돼서 들어가서 약간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사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또 있겠죠. 그림자. 그림자는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가 시작하는 곳은 진하고 뒤로 갈수록 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암으로가 아니라 연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시작하는 곳은 진하고 연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명도 단계 11단계 표를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본다면 명도 단계 11단계를 세 가지 톤으로 표현하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밝은 톤 중에서 제일 밝은 게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밝은 톤, 중간 톤 이렇게 네 가지로 되고 여기에 어두운 톤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 다크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다크라인 이렇게 해서 5가지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금방 설명했던 2가지를 더 첨가하면 반사광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반사광은 보통 어두운 톤에서 3, 2, 1, 0 이 명도에서 제일 좀 밝은 부분이니까 3번 명도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처음에 시작은 밝고 시작은 밝고 점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1, 2, 3 이 정도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라인은 0번. 그림자는 1, 2, 3이기 때문에 다크라인이 훨씬 더 어두운 거죠. 다크라인은 0번. 그리고 그림자는 1, 2, 3번. 반사광은 3번. 중간톤은 6, 5, 4. 밝은 톤은 19, 8, 7인데 하이라이트는 10번이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명도 단계는 몇 단계? 11단계. 세 가지 톤으로 표현하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5단계로 표현해 보면 하이라이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다크라인. 이거를 7단계로 표현해 보면 하이라이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다크라인, 반사광,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아주 완벽한 입체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선생님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